날씨도 좀 덥고 놀러 간 사람 두 사람도 있고 별로 공부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야죠. 선생님 갑자기 안 나타나면 코로나 걸린 게 아니라 놀러 간 거예요. 자, 이게 2학년 이제 과학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들어야 되고요. 이제부터 외워야 될 게 많고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도 많아집니다. 자, 물질의 구성이라고 하는 첫 단원이 보이는데 잠깐 여기 전체 단원이 어떻게 구성된지 보면은 이 첫 번째 배우는 물질의 구성은 화학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좀 외울 게 많습니다. 여기서 많이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전기와 자기 이 부분에서도 좀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물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태양계 여기도 보시면은 이해할 부분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당장은 외워서도 문제를 맞출 수 있지만은 좀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과학에 해당됩니다. 식물과 에너지 광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 요거 이제 생명과학에 해당됩니다. 좀 외울 게 있고요. 이게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물화생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물질의 구성을 배우는데 여기는 원소, 그 다음에 원자, 분자, 이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물질인 앙금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앙금 외워야 되기 때문에 왜 웃는 거야? 웃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거 보면 원 돼 있고 자 돼 있고 도대체 원소는 뭐며 원자는 또 뭔가? 그지? 그렇다면 분자는 뭐지? 이유는 또 뭐지? 예. 자, 그러면 9페이지 가보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입자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10페이지부터 이제 중학교 과정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 원소. 앞으로 소자가 붙으면요. 소는 음매하는 소가 아니라 이거는 성분이라는 뜻이요. 성분. 성분 영어로 해봐. 뭐니? 모르지. 하여튼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엘리먼트가 아니까 S는 복수, 엘리먼트 이렇게 S 넣지 뭐. 성분. 근데 원자가 붙었지. 원자가 붙으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이런 게 원자예요. 이렇게 적는데 한자어로는 근원원자 또는 원시적이다 할 때 원자 이거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성분이에요. 이걸 원소라 그러고 원소 자체를 영어로 element라 그래요. 근데 화학 원소로 chemical elements. 왜 뚱뚱한 게 영어 하니까 이상하나? 왜 이상하게 쳐다보노? 자, 탈레스. 이게 그리스 철학자들 이야기야. 과학자는 아니고 철학자. 탈레스인데 탈레스. 이게 원소가 물이다. 이걸 뭐라 하냐면 일원소설이라 그래요. 이 세상은 전부 물로만 구성이 됐다. 이거 어떻게 알아냈냐면 좀 이상한 건데 A라는 식물에도 물을 주면 살고 자라나고 B라는 식물에도 물을 주면 살아나요. C라는 식물에도 물을 주면 살아나고요. 엄마, 물이 원소래. 그래서 물만 있으면 다 산다 얘가. 그래서 일원소설입니다. 지금 그런 말하면 너 바보니 이런 소리 듣지만은 이때는 그랬었어요. 살짝 이름만 기억나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탈레스 일원소설 물이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으로 많은 이름을 더시게 될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참 지금까지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철학자인데 긍정적인 영향부터 해서 부정적인 영향까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얼마나 이게 리듬감 있냐 이름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
그지?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네 가지 성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네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었어. 어떤 게? 물은 있네. 물은 여기 있었던 거네. 불, 흙, 공기. 요 네 가지만으로 모든 만물을 구성할 수 있다. 심지어 이것을 조합을 하면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게 중세까지 이 사상이 전달돼 가지고 중세에서는 돌덩어리를 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거야. 그게 연금술, 태동을 하게 만다. 태동, 연금술이 태어나게끔. 연금술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술은 말 그대로 돌덩어리를 금덩어리를 은덩어리를 구리 덩어리를 금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곰이 마늘하고 파고 뭐 쪽인 거 뭐 갖고 들어가서 열심히 먹으면 사람 돼서 나오는 거예요. 믿냐? 곰한테 막 마늘 먹이면 사람이 되고 그래? 그렇다고 믿었다고. 그게 연금술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턴도 연금술사입니다. 억수로 노력했어요. 그 연금술. 이게 연금술이 무너지면서 이게 무너지거든요. 이게 무너지게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여기 라부아제입니다. 화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화학이 탄생하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정적 영향으로 연금술을 만들었지만 연금술 이것 때문에 화학이 태동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돌덩어리를 금덩어리를 만들려면 이 만들어지냐고. 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는 생각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만들려고 노력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고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하다가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거의 다 알게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화학이 나오거든. 이게 이 사람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또 상당히 많이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그 다음 보일 빨간색입니다. 이거 배운 적 있지? 보일 샤럴의 법칙 기억나지? 보일의 법칙이 뭐냐? 범서 그지? 범서 맞지? 범수인가? 범서 맞지? 범서 맞아. 보일의 법칙 뭐야? 야?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그럼 뭐야? 응? 에이,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고 분자수가 변하지 않을 때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줄어든다. 압력을 낮추면 부피가 커진다. 이런 법칙이잖아. 언제 외울래? 대학교 졸업하면 외울래? 응? 보일을 보죠. 그 보일입니다. 이 보일이 현대적인 빨간색이제 원소 개념을 제시를 했다고. 이야, 선생님 이거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이 보일에서. 그렇지. 근데 이게 현대적 원소 개념이라고? 그렇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으면 그러냐고. 자, 원소는 뭐라고 이야기했니?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그러면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야.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야. 그게 원소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보일 주변에 있던 과학자들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훗날 라부아제에 빨간색이지. 라부아제가 물을 분해를 해봤다고. 왜냐면은 물이라고 하는 거 봐봐. 물이라고 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소라고 봤기 때문에 보일의 원소 개념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다면 물은 분해가 안 돼야 돼. 더 이상 분해가 안 돼야 돼. 근데 라부아제는 물을 분해를 해봤더니 젠장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거든. 어? 물이 원소가 아니잖아 그럼. 아리스토텔로 이 새끼 이분 틀렸네. 아리스토텔레스 이분 틀렸네 이렇게. 물이 원소가 아니다.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옳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따라간 연금술 다 엉터리일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야, 이렇게 잡아 째면 돼요. 이거 물분해 하는 게 이거 나옵니다. 어떻게 잡아 째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전기로 찢어버려도 돼요. 전기로 지지지. 너네 그 저기 스타크래프트 해봤어요? 아, 세대 차이 나네. 스타크래프트를 모르는 세대가 있나? 너 롤은 들어봤지? 그 롤 만든 회사가 만든 게임이야. 하면 안 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게 뭐 프로토스 종족이 이렇게 템플러가 와가지고 전기를 찢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막 팡팡팡 막 터져 죽는데 전기로 찢어버려도 되고 이건 이제 라부아제의 관심이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 분해로 막 하는 거는 전기 현상은 알고 있었어. 라부아제 시대 때도. 그런데 라부아제는 이렇게 실험을 해서 물을 분해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쯤은 어디서 봤을 겁니다. 산소 원자 한 개에 수소 원자 두 개로 구성이 됐거든. 물 분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물을 분해한다는 것은 이걸 다 찢어 발겨버린다는 이야기요. 파괴시켜버린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 뭉쳐가지고 O2가 되고요. 요렇게 두 개 뭉쳐다가 H2가 되고요. 요렇게 두 개 뭉쳐서 H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끼는 이 산소 원자는 한 개 나오는데 이 수소는 몇 개 나오는 거야? 두 개. 이게 한 개 나올 때 얘는 합해서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 자, 일단 물을 벽화로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지. 여기 온도 굉장히 높아. 여기 손 넣고 한 1분만 있어봐. 없어져 자기 손. 뼈만 남을 거야. 굉장히 뜨거운 곳에 추철관을 이렇게 깔아놨어. 추철관은 그냥 철이야, 철. 그러면은 여기서 뜨거운 추철관에서 뜨거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야.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여기가 다 끊어지는 거야. 끊어졌더니 여기서 O2가 생겨나고 H2가 생겨나는데 H2 한 개 더 생겨나거든. 근데 이 O2는 반응을 굉장히 잘하는 놈이야. 굉장히 잘하는 놈이야. 그래서 진정으로 언어 순화가 많이 되는구만. 요렇게 하고 합쳐져 버려. 그래서 철과 산소가 결합하는 거야. 이게 마치 녹 쓰는 것처럼 되는 거라고. 마치 녹 쓰는 것처럼. 철과 산소가 결합해 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추철관의 질량은 증가를 하게 된다. 왜? 철만 있다가 산소가 들어와서 이제 같이 있게 됐으니까 질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만큼 산소가 다른 놈이랑 반응을 잘 하려고 그러고 철도 반응을 좀 하려고 하는 놈이라서 그래. 근데 수소는 산소보다 못하기 때문에 철에 달라붙지 않고 계속 여기 나와요. 여기 뭐가 있니? 냉각수가 있습니다. 분해되지 않는 물이 있으면 냉각해서 여기 쌓이란 이야기입니다. 요 밑에 쌓이란 이야기예요. 분해되지 않는 물이 있으면은 냉각수에서 다시 차가워져 와서 여기 수증기가 돼 갔다가 여기 물로 모이고 수소는 물에 안 녹거든요. 수소는 물에 안 녹아서 이쪽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수소가 모입니다. 이 말은 물이 분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이 원소라고 했다는 게 틀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은 틀렸다네. 따라서 연금술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하루아침에 연금술이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근데요, 요거를 자기 마음대로 추적하니까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을 초빙해가지고 귀족들도 초빙하고 이래가지고 시연을 보여줍니다. 박수를 막 쳐요. 마술 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과학 실험을 했는데 그만큼 아직 그 주변 사람들은 아직 과학이 조금 뭐라 그러나 많이 퍼지지 않은 이게 상당히 지식이 많았던 과학자 중에 하나였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단두대에 목이 날아가거든요. 이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라부아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원래 라부아제의 아버지는 법률가였어요. 법률가. 옛날에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법률가들은 뭐냐면은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욕했니? 너 나의 명예를 더럽혀서 나와. 뭐하니? 권총으로.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 그 움직이면 안 돼. 빵 하면 쏘고 그쪽에서 또 빵 하면 쏘고. 이게 총에 맞는 놈이 신이 벌 준 거야. 그럼 그거 공정하게 해야지. 야 총알 몇 발 떠나. 니두 발 이상 넣지 마. 한 발, 두 발 이렇게 몇 발씩 걸어 떠야지. 그럼 저쪽 빵 쏘기 전에 저쪽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럼 비겁하거든. 그거 해주고 심판해주는 사람들이 변호사야. 변호사 나와요 이렇게. 그거 했다고? 그러면서 점점 뭘로 변화가느냐면 이제 법률 전쟁으로 바뀌어. 근데 법률 지식이 귀족들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변호사 대신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돈 많이 벌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돈으로 귀족 신분을 사요. 거의 사다시피. 그때는 뭐 문란했으니까. 이게 신분 제도가 거의 다 무너져가고요. 귀족 신분을 사는 법률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법률가가 됐긴 했지만 아버지가 안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과학을 많이 한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법률가의 삶을 살면서 귀족의 삶을 살면서 과학 실험을 했던 거지. 그러다가 파리 대혁명이 터져버린 거야. 프랑스 대혁명이. 자기 집 앞까지 그 시위대들이 몰려와가지고 라부아제 보고 나오라 그런 거야. 그 사람만 내주면, 그 사람만 목 자르면 성 안에 있는 사람 살려준다. 저택 안에 있는 사람. 나같이 뭐. 할 수 있나? 자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하인들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하인들이 대피를 시키려고 그래서 이 라부아제를. 근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더 죽어. 그러니까 쟤 하나 죽고 만다 이거지. 그래서 나가서 목이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목이 안 떨어졌으면 더 많은 지식이 쌓였을 거고 논문으로 발표됐을 거고 여러분들은 더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은 공평합니다. 항상. 상당히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과학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바로 과학을 더 발달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우매한 줄 알겠지. 집단 지성이라는 게 그러세요. 그게 집단 지성이라고 하니 항상 옳은 방향으로 결정이 날까요? 아니, 이 사람 죽이는 거 봐. 이 사람 왜 죽었어? 도대체 이유가 없어. 그냥 귀족인 죄로 죽은 거야. 자, 원소. 그러면 이 보일 이야기를 또 하겠네요. 그렇지. 자, 보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앞에 출쳤기 때문에 또 안 칠 겁니다. 물질을 이루는 무슨 성분? 기본 성분. 몇 가지? 120여 가지. 118가지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모르겠지만 계속 추가 중에 있습니다.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 금, 알루미늄.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자, 빨간 겁니다. 소자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소자가 들어가면요, 원소 중에서도 비금속 원소요. 비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이 아니다는 겁니다. B자가 아닐 B자거든. 금속이 아닌 원소, 영어로도 non-metal elements라고 그래요. 구리, 철, 금, 알루미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금속 원소라고 그럽니다. metal elements. 원래 금속 원소는요, 현대에 발견된 이름을 슘, 이름 맨 뒤에 슘, 튬, 륨, 이런 것들을 붙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 선생님, 알루미늄은 그렇다 칩시다. 금, 은, 철, 구리는 뭡니까? 이거는 미리 금속이 오래 전부터 발견돼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 민족은 구리, 철, 은, 금, 미국 사람은 쿠퍼, 아이언, 실버, 골드 이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자체적인 이름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이 규칙을 안 지키는 것뿐이야. 그지? 자, 금속 이름은 누가 어떻게 붙는다? 륨, 튬 이런 거 붙는다. 비금속 이름 뒤에는 뭐가 붙는다? 소자가 붙는다. 그런데 비금속 원소들 중에도 아주 오래 전부터 발견이 돼서 우리나라는 황, 인 이렇게 불러왔었고, 그렇지? 미국 사람들은 황을 sulfur, 인을 phosphate 이렇게 불러왔었단 말이지. 그래서 황이나 인처럼 관습적으로 불러오는 것도 있다고 하는 거. 그러나 언제까지 이게 현재는 비금속 원소가 새로 확인되면 이름은 뭐로 붙인다? 소자로 붙인다. 금속 원소가 새로 확인되면은 뭐로 붙인다? 리움, 슘, 튬 이런 것들을 붙인다. 오케이. 자, 그럼 나트륨은 금속이니 비금속이니? 나트륨. 예, 금속입니다. 그죠?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거지. 아니면 30초 기억력? 그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이늄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왜 갖다 붙여요? 이렇게 도시 이름이나 대학교 이름이나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최근에 확인된 것들입니다. 아인슈타이늄, 휨리움, 버클리륨, 버클리 주립대학에서 합성한 인공원소 버클리륨. 오케이. 버클리란다. 버클리 주립대학이란다. 미쳤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뭐라 그러나? 캠퍼스라 그러나? 그럴 거야 아마. 맞아요. UC 버클리, UCLA, UC 뭐 샌디에고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분교하면 이러지. 근데 미국엔 다 분교 거의 좀 학교가 막 분산돼 있기도 하고 그래. 거의가 아니지만 동부 쪽에는. 자, 그래서 퀴리리움 같은 경우는 퀴리 부인을 기리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을 기르기 위해서, 버클리움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만들어진 거 뭐 이렇게. 자, 그 다음 시험 문제 나오려면 여기 별표 3개, 90여 가지는 자연, 그 밖은 인공적. 어디가 더 많니? 인공적이가 작지? 여기까지 진동이 일어납니다. 자연에서 발견된 게 훨씬 더 많지. 근데 이걸 왜 틀리가 오르는지 모르겠나요?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이걸 호전소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원소 물질.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뭐지? 이걸 화합물이라고 그럽니다. 자, 알루미늄 포일 원소 물질입니다. 이거 원소 물질. 얘는 화합물이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죠. 소금도 화합물이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죠. 설탕도 화합물이죠. 두 가지 이상의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화합물이네. 그지? 대부분 화합물입니다. 그러면은 자, 다이아몬드 원소 물질이네요. 탄소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연필심 원소 물질이네요. 특히 다이아몬드, 연필심 탄소로 구성된 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나무젓가락 탄소, 수소, 산소 화합물이네요. 플라스틱 화합물이네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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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그러나 사실상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요 화합물이기보다는 혼합물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몸은 실제로 혼합물이고요. 공기도 혼합물이고 바닷물은 혼합물입니다. 이게 혼합물이란 게 호전성 물질이든 화합물이든 다 물질인데 이것들이 여러 종류 섞여서 만들어진 게 혼합물입니다. 섞인 거요. 자, 특히 공기를 보십시오. 공기의 질소 몇 프로? 외우셔야 됩니다. 78%. 부피비입니다. 산소 몇 프로? 21%. 아르곤 몇 프로? 0.93%. 헬륨 할 필요 없고 CO2 공기 중에 CO2 0.03%. 암기. 각종 뭐지? 경시 문제에서는 이것을 외우고 있다고 보고 시험 문제를 낸다. 왜? 지구에 사는 사람이면 공기 없으면 야, 너 밥 없으면 한 일주일은 산다. 물 없어도 밥 없어도 한 일주일은 산다. 공기 없으면 당장 10분 내로 죽는다. 너무나 필수적인 건데 너무나 풍부하게 있어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지 몰라. 지구에 사는 생명체라면 외워. 이거 안 외워 지구인이 아니야. 이게 화성인이야. 화성인. 알겠어? 질소 몇 프로? 내 얼굴 봐봐. 질소 몇 프로? 78%. 산소 몇 프로? 21%. 아르곤 몇 프로? 0.93%. 이산화탄소 몇 프로? 0.03%. 이렇게 외워. 그래 놓고 해줄게. 질소 이 새끼 왜 78%냐? 졸라 많네. 아씨. 하여튼 이 교실의 80% 정도가 질소야. 이 교실의 80% 정도가. 이거 반응을 웬만하면 안 해. 다시 말해서 다른 물질로 잘 안 변해. 그리고 다른 기체에 비해서 약간 질량이 좀 나가. 지구 중력에 많이 묶여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질소의 퍼센테이지는 옛날 지구나 지금 지구나 거의 변함이 없어. 산소는 21%거든. 이거 순전히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다른 행성 가봐. 산소 있는지 없어. 광합성하는 생물이 있다면 산소가 있어. 산소가 있어. 여하튼 산소가 21%인데 야 21%면 쾌적하다. 이 교실에 몇 프로잖아. 20.8% 정도 된다. 20.8에서 2.7. 여기 20.5% 정도까지 떨어지면 살짝 잠온다. 20% 가까이 가면은 기절한다. 19%, 18% 떨어지면 목숨이 위태롭다. 그냥. 상쾌한 공기, 강릉 앞바다 뭐 이런 거. 강릉 앞바다. 바다에서 들릴 거 강릉 앞바다의 해변 마주보고 있네. 여기 공기가 상당히 좋거든. 해변가가 공기가 좋아. 선생님 저 산골이 공기가 좋아. 아니야, 해변가가 공기가 좋아. 바다에 공장 돌아가는 거 있나?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에 공장 지어 놓은 거 있니? 바다에 그게 바다 한가운데 가까울수록 공기가 좋아요. 거기 가면 21.3% 이렇게 돼.
그러면 쾌적하다고 느껴 사람이. 쾌적하다고 느껴. 평균적으로 21%라는 이야기야 이게. 아르곤 반응성이 없는 18적 원소인 비활성 기체인데 이게 0.93%야. 비활성 기체 중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거야. 제일 많이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이 있는 거야? 이 아르곤 가지고 뭐하니? 요 저 형광등이나 이런 거 만든다고. 비싸요. 대기 중에 90 왜? 다 했어? 잠깐 가 있어. 조금 쉬고 있어. 쌤 갈게. 잠깐 그 시기 해놓고 야 그래서 갑자기 뭐 하다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웠다 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0.03%밖에 없잖아. 이산화탄소는 0.03%밖에 없는 근데 옛날 아주 옛날에는 이산화탄소 상당히 많았었거든. 이 이산화탄소가 어디가 있느냐면은 자 써지는 않을 건데 기억 좀 해놔라. 어디로 가면은 바다로 다 녹아 들어가 가지고 돌덩어리가 돼버렸어요. 한 60% 정도는 돌덩어리가 돼버렸는데 그 돌덩어리가 석회석이요.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어디로 거의 다 가 있다고? 돌에 가 있습니다. 돌. 그래서 지금 요거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호흡하는 광합성 하는데 사용해 먹어서 하기도 한데 자 그다음 여러 가지 원소의 이용 나오죠. 여러 가지 원소예요. 수소, 산소, 철, 금, 헬륨, 구리 이렇게 나옵니다. 수소 딱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여기서부터는 기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요 우주 왕복선 열려요.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리더라고요. 산소는 많이 안 틀려요. 잘 아니까 연소 21% 호흡. 그치? 너 산소 없으면 호흡할 수 있냐? 연소할 때 산소 없으면 연소가 되니? 21%는 선생님이 외우라 그랬지. 그 다음에 철 빨간색 별표 핵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로 사용됩니다. 전부 철근 가지고 아파트 만들고 높은 건물 세우고 그러잖아. 기계 단단 금은 안 틀리는데 공부 안 하면 틀립니다. 왜? 이게 반응을 하지 않아서 광택까지 있고요. 장신구가 뭔지 알지? 금팔찌, 금반지. 여러분들 금반지 다 한 개씩 있잖아. 돌반지가 다 금반지야. 선생님은 우리 딸내미 2명 돌반지 다 사라졌어요. 2, 3 몇 번 다니고 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내 결혼 반지도 없어졌어. 시계도 없어졌어.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나 죽일 거야. 헬륨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잘은 안 틀립니다. 그리고 불에 안 붙죠. 불에 안 붙습니다. 그래서 비행선, 풍선, 충전재로 사용됩니다. 옛날 힌덴부르크 이거는 안 적어도 돼요. 힌덴부르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독일에서 미국 뉴욕까지 비행선이 날아갔어요. 여객 비행선. 예. 이 여객 비행선 타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부자들만 탈 수 있는 거였었는데 이게 안에 뭘 채우냐면 수소 기체를 채웠었어요. 근데 수소 기체의 특징이 뭐냐면 폭발성이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뉴욕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래서 착륙장에서 착륙하려고 그럴 때쯤에 불꽃이 튀어서 힌덴부르크라고 하는 비행선이 타버리게 됩니다.
여기 있는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착륙하기 전에 공중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는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거나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힌덴부르크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건 이후로 비행선을 띄우지 않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여객기가 발달해요. 여객기 비행선이 아니라 비행선을 띄우더라도 헬륨으로 채우게 됩니다. 수소가 아니라. 근데 헬륨은 너무너무 공기 중에 작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비싼 기체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걸 대중화하기 힘든 겁니다. 구리. 구리 이것도 크게 많이 안 틀린데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전선. 아흥. 그러면 여기 그 밖에 원소 이용. 규소 빨간 거예요. 질소 빨간 거예요. 알루미늄 빨간 거예요. 그 밖에 원소가 더 중요하지. 자, 규소, 반도체. 많이. 엄마, 아버지 LG, 삼성 다니는 사람 대부분 다 반도체 관련된. 뭐 SK도 마찬가지죠. 질소, 공기 중에 78%. 내가 외워라 그랬지? 못 외우면 뭐야? 지구인 아니야. 화성으로 보내볼 거야.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지. 내가 이야기했지. 그래, 옛날 지구나 지금 지구나 거의 퍼센테이지가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과자 봉제의 충전재. 왜?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 다른 물질이라는 놈이 잘 안 변한다는 거야. 상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과자 봉제 충전재를 넣으면 과자가 잘 안 상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문제지 좀. 너무 과하게 충전재를 넣어서 마치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주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그렇지. 근데 질소 충전은 그런 식으로 상수리에서 넣어주느냐 그보다는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상당히 그 빨리빨리 날라야 되고 과자도 그럼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런다고 과자 상자 그 안에 과자 다 부서지게. 근데 이게 충전재를 넣으면 그나마 완충제의 역할은 좀 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포일이 이거 김밥의 대명사지. 김밥의 대명사. 일회용 용기. 지금은 일회용 용기로 알루미늄을 잘 사용 안 해요.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알루미늄을 일회용 용기로 사용했었습니다. 요즘은 종이로 이렇게 된 거 많은데 지금 옛날에 알루미늄으로 쌤, 그 뭐 알루미늄 금속인데 이게 좀 너무 낭비 아닌가요? 야, 이 지각에서 제일 많은 금속이 알루미늄입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철이 제일 많지만. 자, 2번입니다.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2번이. 아이고, 참은다. 잡으니까. 물은 라부아제 물 분해 실험입니다. 성분은 수소와 산소다. 물이 분해되면 기체가 발생합니다. 물은 원소임을 알 수 있다. 이 무슨 이상한. 라부아제는 물 분해 실험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옳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라부아제의 물 분해 실험을 통해 물이 다른 원소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맞냐 틀린? 좋아. 왜 틀렸지? 그럼 문장을 읽어봐. 물이 다른 원소로 변할 수 있다. 이 말은 물이 원소라냐? 다른 원소로 변하는 게 아니라 원소로 구성된 거대. 선생님 너무 이거 말장난? 그래. 말장난이면 어때? 이거 틀리게 하면은 목적을 이룬 거지 뭐. 예. 선생님 문제가 너무 치사한데. 앞으로 더 치사한 거 보실 거요. 더 치사한 거. 다음 페이지.
자, 요 옆에 건물이 어떤 건물이 나고 우리 건물 옆에 우리 건물 센트라 프라자 건물이라 그러잖아. 그 바로 옆에 무슨 건물이냐? 뒤쪽에는 무슨 건물 있지? 요 뒤쪽에는 경찰서 양천 경찰서 건물 있지. 요쪽에 무슨 건물 있니? 아, 너 대답 안 하기로 했지. 무슨 건물이냐? 어? 맞아, 맞아. 더 큰 소리로. 그래, 구청. 외워라. 구청. 그냥 한 거 같지, 내가? 음. 자, 선생님은 집에 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일해요. 내가 반찬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 빨래는 내가 안 한다. 씨. 빨래만은 내가 안 해. 세탁해가지. 씨. 도마에 도마가 있는데 항상 칼이 없어. 그리고 항상 우리 와이프한테 칼 주라 칼 주라 그러거든. 칼 어디니 칼 주라. 칼 주. 가,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냥 가황이라 외우거든. 가황이 아니라 가황이 뭔지 알아? 노래 가짜 황제 황자 누구니? 아 모르네. 가황이 누군지. 나도 그 사람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외워라 구청 칼주라 바황이야. 아, 이거 안 외워져. 그런데 쌤이 지금 뭐 외우는 겁니까? 아,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불태워 보는 거야. 그럼 색깔이 나타나. 불 지르면 괜히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지. 이 사람 그 저기 그 정신 진단 받아봐야 돼요. 이거 그 연쇄 방화범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 친구 중에 어렸을 때 내 친구 중에 초등학교 다니고 우리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저기 불 지르고 다니는 놈이 있었어요. 그 경찰한테 잡혔는데 얘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돼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2, 3학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은 안 받고 그 아버지가 대신 돈으로 담보로 주다가 막 거지 됐어 거지. 자꾸 불 지르고 다니는 학교에서도 한번 불 질렀어요 그 친구가. 예, 불 지르고 다녀가지고 그 그런 애들이 약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거 보이는데 하여튼 불 지르면 색깔 나타나요. 누가요? 금속이요. 금속입니다. 금속은 불 지르면 불꽃을 내면은 특정한 불꽃 색이 나타나요. 이걸 불꽃 반응 색이라 그래요. 그러한 반응을 불꽃 반응이라 그래요. 고유명사요. 아, 니 보고 범사라 그러지 정훈이나 그러냐고. 정훈이는 한데. 그러니까 범사라 그러면 니 하나만 뜻하는 거잖아. 얘 불꽃 그런 걸 고유명사라 그러거든. 이 자체가 고유명사야. 이 화학 반응의 이름이야. 알겠니? 불꽃 반응. 그럼 특정한 불꽃 반응색을 보면 이 놈이 어느 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청록색이 나타나면 쿨이고 황록색이 나타나면 발음이야. 나는 황바 또는 바황 이렇게 외우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거는 나는 외우는 방법이 좀 그래요. 여기 넘겨가면 외우는 방법이 있긴 해요. 황밭이 구청에서 빨리 볼륨 나눠주심. 이렇게 해서 외우는 방법이 있긴 해요. 나는 구청 칼주라. 실제로는 다 외워야 돼요. 이때 보면은 내가 여기 아직 파란색이었지? 빨간색 들어간다 이 사람아. 이 수능이 출제된다. 노란색 불꽃 반응색은 누구다? 나트륨이다. 여기서 7개 다 외워야 되는 거는 중학교고 고등학교는
불꽃 반응성은 딱 요 새끼밖에 안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놈들이 있다.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단지 추측만 할 뿐인데 우리나라의 끈질긴 민족성을 타고난 게 아닐까. 이런 거 있잖아. 계속 수능에 20년 동안 같은 문제만 나왔거든.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 노란색의 불꽃 반응색을 보이는 원소는 나트륨. 근데 거기를 계속 틀리는 학생이 계속 나온다고. 그건 아마도 우리나라의 끈질긴 민족성을 타고난 게 아닐까. 나트륨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수능 역사상 고등학교 말하는 거요. 수능 역사상 딱 두 번의 출제 비율을 보였던 게 있다. 20년 이상 동안 딱 두 번 나왔던 게 있다. 칼륨이 보라색이다. 근데 10년 이상 노란색이 나트륨으로 나왔으니 말이야. 그 다른 불꽃 반응성을 내면 민사소송 걸면 이깁니다. 왜냐하면 민법 대원칙이 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10년 이상 계속 그렇게 하면 그거는 법이요. 무조건 외워두세요. 노란색 불꽃 반응성 누구 거라고? 자, 보라색 불꽃 반응성은 누구 거라고? 그거는 칼륨은 까먹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나머지는 파란색이 불과합니다. 리튬 스트론튬 보세요. 어메 이 새끼 빨간색으로 갔잖아. 그럼 불꽃 반응성으로 구분이 안 되지. 그래서 밑에 스펙트럼이 나와. 요같이 불꽃 반응색으로 구분 안 되면 이걸로 구분하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는 야 불꽃 반응 해보자. 불꽃 반응색 같네. 자 그럴 경우 스펙트럼으로 확인한다. 자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저기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불꽃 반응색 해보고 같으니까 스펙트럼 확인하겠네. 곧바로 스펙트럼부터 확인하겠네. 곧바로 스펙트럼부터 확인한다. 뭐 하려고 이 짓하고 같게 나오면 이게 들어가냐. 그냥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이걸로 확인하지. 그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꽃 반응을 하려고 그럴까? 이게 시험 문제야. 별표 3개야. 이거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고. 쉽고 간단해. 어렵고 복잡하면은 안 돼. 이런 불꽃 반응과 같은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스펙트럼 불꽃 반응과 같은 것들을 스펙트럼 자, 이 검출법이라 그럽니다. 스펙트럼 확인 불꽃 반응 확인 이런 것들을 검출법이라 그러는데 이 검출법의 특징이나 마찬가지야. identification 영어로 여러분들 뭐 로그인 할 때 아이디 적을 할 때 그 아이디가 identification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해요. 쉽고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우면요 검출법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너무나 복잡해서 무려 단계가 2300단계를 거쳐야 실험에 들어갈 수 있다. 못합니다. 그 검출법 안 됩니다. 양이 적어도 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검출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물질의 종류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죠? 염화나트륨하고 칠산나트륨은요. 염화나트륨은 짠맛이고요. 칠산나트륨 먹으면 죽어요. 이거 염화나트륨 먹으면 천천히 죽고 짜잖아. 고혈압으로 천천히 죽고 이런 게 죽어. 물질의 종류가 서로 달라요. 요 두 개. 그런데 나트륨이라면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꽃 반응성이 같게 나와요. 야, 이 검출법으로 죽이네.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은 소금이고 칠산나트륨은 소금은 아닌데 똑같은 나트륨을 가지고 있어서 노란색의 불꽃 반응성이 나오는 거예요. 염화구리, 칠산구리 완전히 다른 거요.
그런데 구리라고 하는 같은 그 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록색, 청록색이 나타난다는 거야.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금속 원소가 뭔지 가르쳐 줬는데, 금속 원소의 종류는 철, 구리, 금, 알루미늄 등이 있으며, 이들은 특유한, 자, 파란색, 특유한 광택. 이 광택이 은백색 광택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금, 한국말로 적어줘야지. 금, 노란색, 구리, 붉은색, 망가니즈, 한국말, 망가니즈, 검은색, 또는 망가니움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망가니움. 전기가 잘 통해, 열이 잘 통해, 힘을 가하면 늘어나고 퍼져. 수온을 제외한 모든 금속은 실온에는 고체야. 실온이 뭐지? 야 25도. 모두 고체야. 수온을 제외하면 수온은 액체야. 숫자가 물 숫자거든. 왜 그 진나라 시황제가 여기 목욕하고 죽어버렸잖아. 뭐 그 저기 그 찾아오라 그러니까 그 저기 불로초가 찾아오라 그러니까 불로초가 있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안 찾아가면 어떻게? 목 떨어지고. 찾아가려고 해도 불로초는 있기도 없고 왕한테 가서 불로초는 원래 없습니다. 목 떨어지고. 에이 그래 모르겠다. 수원 가지고 여기가 불로초요. 여기 목욕하면 오래 살아요. 한 번 목욕하고 두 번 목욕하고 세 번 목욕하고 수원에 중독돼 죽어버렸어. 아주 현명한 의학자였지. 응. 대표적인 전체주의, 법가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법가. 법이라는 게 뭐니? 딱 갖다 대가지고 요거 넘어가. 범법자. 요거 안 넘어갔다. 범법은 아니야. 살려줄게. 하여튼 골 때리는 시대였어요. 그때. 수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뇌리에 박혔을 겁니다. 진나라 시황자가 목욕하가 죽은데 그럼 액체겠네. 금속이 액체라고? 이게 유일한 액체 금속입니다. 어디에서? 실온에서. 나머지 금속은 전부 고체입니다. 하나 확인이 안 되는 게 있긴 해요. 왜? 이게 우리 지구에 거의 없어서 실험을 해볼 수가 없어. 근데 그랑 유사한 동위원소를 만들어 보면 고체긴 해. 그런 건 있긴 해. 이게 뭐라냐 이게. 프랑슘이라고 하는 게 있어. 프랑슘 금속이긴 해. 지구 전체기를 믹서기에 넣고 확 깔아버려도 새끼 손톱보다 적은 양의 프랑슘이 얻어져요. 와, 그 말은 뭐니? 평소에 과학자들 그거 가지고 실험할 수 있나? 없다는 거 여기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추측으로만 알고 동위원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야 왜? 맞네. 그래. 약간 멍함이긴 하면 예. 하여튼 그래요. 예. 자, 불꽃색을 나타내는 원소 확인 이렇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이잖아. 염화구리는 구리 때문에 황록색이지. 칠산나트륨은 나트륨 때문에 황록색이잖아.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염화구리 모두 염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불꽃색이 다르지. 따라서 염소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염화나트륨과 칠산나트륨은 나트륨을 둘 다 포함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응색이 같지. 따라서 불꽃 반응색은 나트륨에 의해 나타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 스펙트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이렇게 적습니다. 단수 복수형으로 스펙트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는 복수형, 하나는 단수형인데 어디 갔든지 요즘 까먹었어요. 무슨 뜻인지 이게 유령이란 뜻입니다. 누가 이름을 붙였냐면은 브라운 허프 또는 브라운 허프만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 있지요? 기억 안 납니까? 12살 땐가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불 나가지고 이야기 안 해줬나? 1700년대인데요. 우리나라는 숙종대왕 때요. 독일의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한 가난한 집의 아이가 어머님 아버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고아로 지내다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공장에 취업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 유리 공장인지 뭔지 모르겠는 취업을 하는데 거기서 막노동에 시달리다가 공장에 이제 불이 나요. 그래서 그 공장이 무너져서 거기 깔려서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마침 그 동네를 공작 한 명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이 화재 사건을 보고 얘를 구해줘요. 이야기 들었죠? 니들 왜 이야기 안 들어? 이상하네. 같은 반인데. 그래서 얘를 구해서 가서 공부를 시켰더니 상당히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 신분권으로 쓰려고 계속 공부를 시켰는데 너무 똑똑하다 못해 자기 왕실, 그러니까 그때는 공작인이나 뭐 왕이나 그 단어 못 쓰니까 자기 왕실 과학자가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그 기밀급으로 다루던 과학 기술이 바로 분광학이어서 빛을 연구하는 거예요. 렌즈를 연구하고 거울을 연구를 하는 건데 왜냐면은 렌즈 두 개를 겹치면 망원경이 되잖아. 망원경을 잘 만들면은 저걸 더 멀리 있는 적을 빨리 발견할 수 있거든. 규모가 얼마고. 그러면은 전투 준비 작전 짜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광학 기술이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의 뭐지? 이 반도체 기술하고 거의 맞먹는 거였어.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다가 빛을 분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아릉아릉거려요. 이게 마치 유령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유령이라는 유령이라는 뜻의 스펙트라. 원래 스펙트라가 유령이에요. 유령 스펙트럼이. 음. 밤에 나는 이 이야기를 읽고 공부하다가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유령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연속 스펙트럼. 이거는 경계선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선 스펙트럼은 밴드가 나타나요. 지금은 여러분 한 종류의 그 스펙트럼을 보게 있는데 뭐예요? 검은 바탕에 칼라선들이 나타나는. 자,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은 좀 쉬었다 해야 돼. 야, 뭐 좀 능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린 좀 쉬었다가 양. 자, 그러면 스펙트럼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스펙트럼은 항상 분광기, 이 분광기가 뭐지? 나눌 분, 빛, 광, 빛을 나누는 기계를 통과시키면 당연히 빛이 나눠지지. 프리즘 같은 거예요, 프리즘. 프리즘 알지? 이렇게 하면 빛이 오면 한야 꺾이고, 이렇게 한야 꺾이고, 이렇게 꺾이는 거.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햇빛이다. 그럼 이거 한 개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 선 스펙트럼은 뭐가 나타난다? 밴드가 나타난다. 밴드가. 밴드. 그 네이버 밴드 말고 띠란 이야기거든. 이게 밴드라고 하는 게 뭔 뜻이냐면 띠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사람의 관계를 묶어주는 사회적 연결 뭐 이런 것도 돼요. 그래서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하고 막 형제애로 묶어주는 그런 거 뭐 이런 걸 아니면 거 밴드 선 스펙트럼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야.
원소 종류에 따라 색깔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개수도 달라요. 원소 종류마다. 따라서 불꽃 반응성이 비슷해도 원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스트론튬과 리튬, 여기 리튬이고 여기 스트론튬이거든. 그 빨간색으로 같아도 리튬 스트론튬 완벽하게 다르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분광기 선생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간 될 때. 다음 시간에 오면 여기 분광기 앞에 놔둘 테니까 이런 거 한번 쳐다보세요. 이런 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아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마 연석 스펙트럼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선 스펙트럼 분석. 여기에 별표 3개예요. 물질 X는 이런 것들 원소들이 섞여서 만드는 건데 어떤 게 있다면 만일 원소 A가 물질 X에 포함되어 있으면 원소 A가 보이는 선들이 애누리 없이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원소 A 가지고 있어요. 원소 B가 물체 X에 있다면 이것이 여기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지. 따라서 원소 B는 이거는 나타나지만은 이거는 안 나타나므로 원소 B는 물질 X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 C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깁니다. 자, 문제 7번. 리튬 무슨 색? 붉은색. 스트론튬 무슨 색? 붉은색. 황바, 황록색. 보라색 칼륨입니다. 주황색 칼주라, 칼슘입니다. 노란색 이것만은 까먹지 말자, 나트륨. 염화 구리에서 금속은 구리뿐입니다. 구리와 같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것은 구리를 가지고 있는 4번이 답이 되죠. 스펙트럼. 햇빛 선이 아니라 연속. 틀렸습니다. 원소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다르다. 맞습니다. 염화, 리튬, 염화, 스트론튬, 붉은색으로 불꽃 반응색은 같지만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다. 맞지요?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된 물질의 선 스펙트럼이면 각 원소의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나야 됩니다. 맞지요? 자, 물 전기 분해 실험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여기서 요때부터는 실험 좀 합니다. 왜? 요거 그거 수행 평가로 할 겁니다. 아마 수행 평가 학교 가면 2학년 때. 이 실험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잘 봐두세요. 다음 시간에 하려면 요 실험 장치하고 훨씬 다른 고급스러운 실험 장치가 있어요. 그걸로 할 겁니다. 고급 실험 장치. 그 실리콘 마개가 있고요. 여기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둡니다. 여기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여버립니다. 이렇게 물에 수산화 나트륨을 녹이는 까닭은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는 통하게 하기 위해서 수산화 나트륨을 녹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트로우인데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로우인데요. 여기다가 옷빈 침을 찔러 넣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 전극을 물려 놓으면은 여기 전극에서
보글보글 기체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는 플러스 극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런데 요 밑은 서로 통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항상 회로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플러스 극에 불씨만 나건 향불을 갖다 대보고 있고요. 마이너스 극에는 그냥 불을 대어 봅니다. 불을. 여기 불씨만 나면 향불을 갖다 대보고, 이건 불을 대어 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수소 기체가 이건 뭐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는 산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니? 플러스 산산산 이렇게 외우세요. 플러스 산산산. 이 산은 지랄산입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산산산 지랄산. 이게 지랄산 앞에 편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편말이 이렇게 돼 있을 거냐니까. 요거 20대 청년이 뭐 북한산 입고 막 편말 뜯어다가 막 없애버리고 그래 놨던데. 요렇게 들을 지랄산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아도 외우세요. 이 지랄산은요, 뭐로 구성이 되냐면 가, 나, 아, 암, 질로 구성이 됐어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물을 전기비운에 하면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나머지는 아직 무슨 말인지 몰라서 외워봤자 필요가 없고요. 산소 기체가, 이거는 물이 산화돼서 그렇고요. 요거는 산성의 액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요건 아직 모릅니다. 나이고 플러스 극에서 물을 전기분해 하면 플러스 극에서 뭐가 나온다? 산소 기체가 나온다. 지랄산 공기를 분리를 하면요, 분별 정류라는 방법이 있는데 2학년 2학기 때 나옵니다. 2학년 2학기 때 그 정류탑에서 메뉴에 나오는 게 질소가 나오고요. 아르곤이 나오고 아르곤 왜냐하면 아르곤 원소기하고 이렇게 랄 비슷하잖아. 아르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리 앙금 배운 다음에 앙금을 형성할 수 없는 물질인데 그게 칼륨, 나트륨, 아세트산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아세트산 이온,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이요. 뭐 내오잖아. 플러스 산산산 지랄산의 가나음질 이렇게 외우세요. 가나음질. 아자는 사실 안 외워도 돼요. 가나암질 이렇게 외워도 돼요. 왜냐하면 아세트산 이온이 앙금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질 않으니까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일반화학에서 나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안 나옵니다. 괜히 욕하는 것처럼 가르쳐 준 것 같지? 내가 뭐 빈말하는 적 있다? 얘네들은 어떤 이온이라고요? 앙금을 형성할 수 없는 이온이라고요. 이온이 뭡니까 선생님? 아직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람만 합니다. 플러스 산산산 지랄산은 뭘로 구성됐어? 얘 그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이라며.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이라며. 지랄산은 간암질이야. 기억나나? 대륙 지각은 현무암질, 해양 지각은 화강암질.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이 중학교 1학년이면 학교 가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다 끝나잖아. 이제 다 알아. 엄마만 우리 아들 딸은 욕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도 내 딸 욕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한 번은 내가 없는 줄 알아봐. 지네들끼리 싸우더라고. 언니랑 와, 욕 찰지게 하네. 확실히 진정훈이 딸이야. 아씨 진짜. 욕이 아니라 응. 부모욕은 이리 와. 아니 그 이리 와. 이거 토로 망치 있는 거 모르지 이거. 맞으면 아파. 나처럼 순진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웃었지.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봐. 전기분해의 변화. 장치 변화. 기체가 발생했어. 봐봐. 얘는 일단 요거 제외하고 한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자.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자.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자. 막혀 있어 여기는.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 양 많은 게 양 적은 게 산소야. 양 많은 게 수소야. 양 많은 게 순소야. 양 적은 게 산소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극이지 얘가 마이너스이고 연결이 되나? 이거 안 해보면 맞추기 힘들다. 플러스 산산산 플러스 산산산 안 보이냐?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불씨만 남은 향불이 realive 다시 살아나네. 이건 산소기체야. 왜냐하면 산소만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성질을 조연성이라 그래. 조인성이 아니야. 조연성이야. 조인성은 배우야 배우. 조연성은 도와줄 조. 연소연.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이야. 다시 말해서 지는 안 타. 남만 타게 몬때 처먹은 놈이야. 자기는 안 타면서 남 타게끔 하는 걸 조연성이야. 따라서 산소 불에 타 안 타? 안 타. 남을 타게 하는 놈이야. 언젠가는 써먹을 거야. 경시대회 일반적인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 산소가 타냐 안 타냐 묻질 않는다. 경시 아니면 수능에 출제되는 겁니다. 산소는 타는 물질이 아니라 남을 타게끔 하는 겁니다. 조연성. 이게 안 보이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자 마늘 다자입니다. 마늘다. 미안합니다. 한국말로 적겠습니다. 마이너스는 퍽 터져버리죠. 폭발성을 나타내죠. 수소기체의 특징이죠. 터집니다. 수소 굉장히 위험한 기체예요. 그래서 수소 자동차는 수소 가스를 가지고 다니면 진짜 위험하고요. 수소 저장 합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소 저장 합금에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일본 이제 수소로 가는 버스들이 있긴 한데 그건 압축 수소 가스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터져버리면 그래서 조금 아직 우린 인간의 기술로는 아직 수소를 가지고 하는 기술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수소 운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 천연가스나 석유가스 운반 탱크로리 트럭 가지고는 운반이 안 돼요. 특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수소 저장 탱크로리로 운반해야 되고요. 위험해요. 이건 진짜. 가끔 여러분들 고속도로상에 이런 미사일 통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통을 이렇게
한 7개 가운데 한 개 들어가 있고 바깥에 이런 식으로 한 6개 이렇게 있고 굉장히 큰 덤프 트럭이 이렇게 가스를 싣고 가는데 고순도 수소 이래 가지고 운반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이게 수소로 운반하는 차량이에요. 요게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일반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탱크 롤리를 사용하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운반 비용이 상당히 나옵니다. 수소가 비싸요. 그러니까 선생님 물 전기 분해하면 수소 나오는데 지구상의 70%가 바닷물이랑 물로 뒤집혀 있는데 수소가 싸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전기 분해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1,000원이면 나오는 수소는 7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 기체 만들어 팔아먹으면 회사가 망해버려요. 그럼 수소가스 어떻게 만듭니까? 화석연료 가지고 만듭니다. 수소 기체를 많이 생산하자는 것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를 더 빨리 지구 온난화 시키는 거죠. 그걸 몰라요. 다른 이게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수소가 청정가스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래, 타봤자 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태울 때만 그래. 만드는 과정이 전부 이산화탄소야.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난 국가에서 주장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자, 물이 뭐로 분해되므로? 이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뭐가? 원소가 아니다. 자, 요거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요.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뭡니까? 양이 많지. 양 많은 건 수소야. 이거는 산소야. 따라서 이 새끼 플러스 극이야. 플러스 산산산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극이야. A와 B에서 발생하는 기체 이름을 여기 적어놨지? 실험 결과 근거에는 물이 원소가 아닌 까닭이 뭐지? 물이 원소라면 다른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까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 성분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지. 그 화석연료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만든 화학 방법을 응용한 겁니다. 응용한 거. 자, 플러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아니지, 플러스 산산산이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겠네. 기체의 부피는 수소 기체보다 산소 기체가 많다고? 아니지. 이렇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험 문제를 냈냐?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수산화 나트륨을 녹여 전류를 자르기를 한다. 맞습니다. 수산화 나트륨 이거 보기보다 물에 잘 안 녹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 실험을 통해 물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다. 물의 구성 원소는 뭐죠? 수소와 산소. 다음 페이지. 원소의 불꽃 반응. 도가니. 이 광란의 도가니 할 때 그 도가니. 이 도가니는 엄청난 온도가 돼도 녹질 않거든요. 그게 요 속에는 굉장히 뜨거운 온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서 막 너네 그 저기 아이돌 그 뭐야 콘서트장 가봤지? 완전 살짝 한 사람들 막 발광을 하더라 아니가? 안 가봤나? 아, 가봤구나. 나만 가봤다. 도가니, 열광의 도가니라 그러잖아. 열광의 도가니. 열과 빛이 나오는 도가니. 열광의 도가니.
염화나트륨, 나트륨 때문에 봐 노란색이지. 여기에 뭘 넣느냐면은 에탄올 같은 걸 넣어. 에탄올이 불이 잘 붙고 또 불이 붙었을 때 색깔이 별로 안 나와. 나도 내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스스로 좀 이거 병원 가봐야 되나. 일단. 자 이거 보세요. 나트륨 노란색, 칼주라, 스트론드 빨간색, 리튬 빨간색, 구청.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너 구청이라 이야기 잘 안 했어. 기억나지? 청록이야 청록.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물질에 포함된 일부 뭐 금속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옛날에는 일부냐 모두냐 가지고 막 이래 그걸 했는데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금속은 불꽃 반응. 선생님 잠깐만요. 비금속은 불꽃 반응이 잘 안 되네. 예, 불꽃 반응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비금속이라도 스펙트럼은 확인이 가능해요. 너무 어렵지? 뭐 그렇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지금은 금속. 자 이렇게도 실험해요. 니크롬선, 니크롬선. 이 왜 니크롬, 니켈하고 크롬하고 섞은 합금인데요. 웬만해서는 반응을 잘 안 해요. 열을 가해줘도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화학 실험이나 물리 실험 이런 거 할 때 실험할 때 잘 안 변하니까 사용해요. 그런데 요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하고 정류수로 씻어요. 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앞에 사람이 제대로 실험해놓고 안 씻어 놓을 수도 있다고. 근데 제대로 씻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안 씻잖아. 손도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은 손 닦아라 그랬지. 지금 가고 그걸 하나? 난 그랬는데 끝까지 손 씻었다고 우기고 그랬다가 엄마한테 터지고 그랬는데 어우 너무 그렇게 살면은 재미없어요. 좀 이렇게 니크롬선은 터치에 겁불꽃. 왜 겁불꽃이 나오냐. 자 내가 이 그림을 그려줄게요. 속불꽃입니다. 겁불꽃입니다. 여기에 색이 거의 없어요. 이건 색이 있어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디보다 여기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꽃 반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꽃이 나오면 여기 색하고 합쳐지잖아요. 여기는 혼합색이 나오지. 근데 이거 그럴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았잖아. 그래서 겉불꽃은 온도가 매우 높고 무색음으로 불꽃 반응색을 관찰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요. 색이 혼합이 안 돼요. 그래서 실험을 다 했지. 다 하고 난 뒤에 1, 2 과정을 반복하지. 왜? 불순물 제거하려고. 묽은 염살 정류소 이런 식으로 불로 태우고 또 묽은 염살 정류소 불로 태우고. 언제까지? 다른 색깔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죠? 계속 1, 2 과정을 다른 색깔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사람 손보다 더 사람 손이 상당히 더러워요. 사람 손이 그래서 실제로 그 TV에 방송하잖아. 손만 잘 씻어도 감기에 잘 안 걸린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사람 손보다 더 더러운 게 어디냐면은 이겁니다. 변기보다 더 더러워요. 아시겠어요? 자주 알콜로 닦으세요. 집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알콜 같은 거 다 있잖아. 자주 닦으세요. 손 자주 닦고요. 또 하나 더, 밥 먹고 이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밥 먹고 한 두 번 이 안 닦을 수도 있어. 사람이다 보면. 근데 자기 전에 저는 반드시 닦고 자야 됩니다. 직전에. 아시겠어요? 그거는
하루 내내 밥 먹고 이 안 닦은 거 다 퉁칠 수 있어요. 오케이? 이유는 내가 시간 관계에서 못 가르쳐드리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침 있지? 침이 입속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잘 때 입 벌리고 자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일어나서 목말라서 물 마시는 사람도 많고요. 침이 마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균 번식이에요. 잘 때. 따라서 자기 직전에 최소한 세균수를 줄여놔야 돼요. 모든 경우 사람 잘 때 입에서 세균 번식이에요. 아니라 더랄까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해보세요. 입냄새 쭉입니다. 그래서 그 멜로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아침에 신혼여행이 딱 가가지고 일어나서 이론상으로 그렇게 실제 그렇게 안 됩니다. 입냄새 나서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언제 이 닦는다고? 자기 직전에 이 닦아라. 그러면 하루 내내 이 안 닦고 퉁칠 수 있다. 오케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식사 바로 위에 이 닦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이 닦고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은 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내신 숙속이 나오죠. 오늘 다 풀어보시겠죠? 자, 선생님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문제 2번 한번 보세요. 물이 추철관을 통과, 이게 라부아지에죠. 물 분해 실험을 하는 겁니다. 옳은 것 고르는 거예요. 모두 고르는 겁니다. 추철이 추철관을 통과하면 추철관 안이 녹선다 그랬죠. 누구랑 반응하기 때문에? 산소랑 반응하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는 거죠. 나는 철인데 산소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냉각수를 통과한 후 직기병 여기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모인다고? 수소가 어이 새끼 틀렸네 이거. 아흥. 자, 물은 추철관을 통과하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고 있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릅 아니죠. 틀렸지. 이건 게 답은 기억과 T가 뿌리네. 2번이네요. 문제 5번 보세요. 금, 물 중에 원소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옳은 거죠. 금, 원소 물질입니다. 물 원소가 아니는 게 우리 여기서 했지. 공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었지. 굴이 되지. 산소 원소지. 소금 누구랑 섞여 있니? 나트륨하고 염소가 섞여 있었잖아. 수소 되지. 질소 되지. 이산화탄소는 산소랑 탄소랑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야. 선생님 왜? 침 이거 대단한 거네요. 이게 어떤 것인지 인간의 몸 속에 있을 때는 같은 물질이라도 깨끗한데 그것이 인간 몸 밖을 나오는 순간 더러운 거야. 자, 여러분들 침 삼키지. 자, 뱉어서 다시 먹으라 먹냐? 희한하지? 그래서 몸 밖으로 나오면 다 더러워집니다. 그 심리 상태인 것 같아요. 9번 문제 보세요. 9번. 다음 물질의 불꽃 반응색을 관찰할 때 나타나지 않는 칼슘 때문에 칼주라 주황색,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 칼륨 때문에 보라색, 리튬 때문에 빨간색, 스트론튬 때문에 빨간색, 칼슘 때문에 칼주라. 4번이네요. 17번요. 임의의 원소 A와 B의 미지의 물질 끝났다다. A, B에 모두 포함된 물질. 자, 찾아봅시다. A, B가 모두 포함된 물질. 자, 가는 A 포함되어 있나? A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A 포함되어 있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A가 포함이 안 됐고 여기 A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B가 포함되어 있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B가 포함되어 있나? 안 되어 있습니다. B가 포함되어 있나? 안 되어 있습니다. 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와 라가 되겠죠. 아흥. 그다음 뭐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요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은 이제 선생님이나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예. 잊어먹기 전에 집에서 가서 바로 풀어버리세요. 뭐 이렇게 마치도록 할까요? 그러면요. 자,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부아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틀리게 했다. 왜 틀렸다는 걸 알았다?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 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자, 수소 기체를 전기 분해할 때 플러스 거기서 나오는 기체가 뭐다? 산소 기체다. 마이너스 거기서 나오는 기체가 수소 기체다. 그리고 양은 누가 더 많이 나온다? 수소 기체가 많이 나온다. 현대적 원소 개념을 말한 사람은 누구다? 보일이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다. 원소라고 하는 거는 120여 종인데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건 더 많다.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진다. 금속은 불꽃 반응색으로 알아내는데 불꽃 반응색이 같으면 스펙트럼으로 알아낸다. 그런데 그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원소가 보이는 모든 띠들이 다 나타나야 된다. 불꽃 반응색, 노란색 불꽃 반응색 누구 거야? 나트륨 거야. 보라색 불꽃 반응색 누구 거야? 칼륨 거야. 주황색 불꽃 반응색 누구 거야? 칼슘 거야. 청록색 불꽃 반응색 구청, 구리 거야. 황록색 불꽃 반응색 누구 거야? 바리움 거야. 리튬하고 스트론튬의 불꽃 반응색이 붉은색으로 같은 거야. 불꽃 반응색과 같은 검출법이 가져야 되는 게 뭐지? 쉽고 간단해야 돼. 적은 양 가지고도 나타나야 돼. 그 다음에 물질이 서로 달라도 같은 성분이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줘야 돼. 같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숙제 보니까 예, 여기까지 숙제입니다. 어디까지 숙제냐면 이거 몇 페이지? 19페이지인가? 예, 19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